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일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요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일단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월요일만 되면 참고해야 될 게 CME 갭이에요. CME라고 해서 시어머니 할 때 CME가 CME 갭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월요일 초반만 되면은 좀 떨어지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라인을 원래는 찍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또는 화요일쯤에 이걸 찍고 이렇게 찍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난 상승장을 보면, 자, 지난 상승장을 보면 제가 이렇게 줄도 그어놨는데요. 안 찍고 갔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갭을 채우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때 갭을 채우지 않은 것을 쭉 올라가서 현물 ETF를 찍고 이렇게 그 갭을 채우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처럼 마찬가지 여기도 올릴 때 갭을 채우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큰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보면은 항상 찍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때도 갭이 발생을 했는데 안 채우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락장이 오면은 찍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상승장이라면, 그리고 특히 상승장 주기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독주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알트들보다 더 독주할 때 도미넌스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마다 뭐가 발생하냐면 이 갭을 채우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일봉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자, 캔들이 되게 도지형 캔들로 발생을 하잖아요. 4개, 5개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이럴 때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보통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약간 쉬었다가 올라가는 상황들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가다가 좀 쉬었다 갔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 나오는데, 이거는 CME보다 일반 차트로 봤을 때 훨씬 더 잘 보여요. 보시면 제가 이거 그 영상에서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꼬리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가짜 ETF, 그렇죠? 요때랑 비슷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들 보이시죠?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이후에 사람들에게 숏을 타게끔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ME 갭을 채울 것이야 라고 압박을 주고, 그래서 오늘 초반에 일본 마감하고 월요일 봉 시작됐을 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조정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계속 만든 것이 다 이걸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지금 보면 말아 올리고 있어요. 그죠? 이걸 말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거. 어느샌가 이 도미넌스가 요 위에서 계속 놀던 놈이 꺾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상황을 지켜보려면 요 선까지 완전히 꺾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 완전히 도미넌스가 꺾였다. 이때처럼 적어도 이렇게 좀 역배열로 나오면서 뚫고 가는 게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게 봐서는 주봉상으로 이 초록색 선 있죠? 이동평균선 60% 미만까지는 가져야 된다.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58% 미만으로 좀 가져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도미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상황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먼저 알트장이라고 확신하고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자, 두 번째, 원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본다. 천천히 매집한다. 이게 제가 맨날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도미넌스가 이러고 있다가 또 이것처럼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또 멘탈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비트만 오르고 왜 내 건 안 올라요? 뭐 내 알트는 왜 안 올라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가져야 된다. 원칙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현금 비중 30% 이상, 비트코인 비중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딱 틀을 지키는 선에서 나머지 비중을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알트들 천천히 적립식 매수. 이게 우리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지키면서 가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한 번에 싹싹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 뭐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회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 그런 것들이 거의 형편없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형편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물려있고 올라봤자 또 떨어질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안 속는다. 그리고 반등을 주는 것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사람들이 다 덜어내잖아요. 이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개미털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개미털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냥 계속 올리면 그것 자체로 개미털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올라가면 떨어질 거야 하고 숏을 칠 것이고 비트코인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RSI가 굉장히 과열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숏을 칠 것이고 심히 갭을 채워야 되니까 이것도 숏의 이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매물대가 여기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항을 크게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숏의 이유가 될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지금 아니면 팔 수가 없다. 매물대에서 저항받을 때 미리 팔았다가 눌림목이 오면 난 그때 재매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거를 이러한 모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점 부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점 부근이라는 거는 직전 고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전 고점이 있었던 영역이 105,588인데 그냥 우리 간편하게 11만 달러로 볼게요. 이 부근을 오면은 10만에서 한 10만 5천에서 11만 정도가 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한번 저항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항이 오고 여기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비트코인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식의 역헤드 숄더 모양이 됩니다. 역헤드 숄더 모양이 되면요. 그러면 요 정도의 크기만큼 만약에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가 16만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재밌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요 위에서 놀기 때문에 일봉에서 빠르게 어떻게 되고 있다?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로 바뀌고 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캔들을 위치 있을 때 봤을 때 요 365일선 있죠. 일봉상 365일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금 다 역배열로 바뀐 상황이었는데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횡보를 하거나 첫 번째 한 방에 뚫어내는 캔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방에 뚫어내는 캔들로서 이거를 돌려내고 있다. 다시 어디로? 정배열로. 어디서 정배열로 돌린다고 했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식은 금이 계속 추세를 꺾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보면은 뭐 나름 반등을 잘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그냥 주춤주춤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결국 코인과 디커플링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더 도미넌스라든지 아니면 토탈3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얘도 이렇게 모양이 돼서 추세선이 형성이 됐고 이걸 돌파를 했고 리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꼼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총이 상위 마켓,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그런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총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양을 보는 건데, 마켓캡을 보는 건데 얘가 돌파했고 리테스트하고 올라가려는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게 되면 이런 자리들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알트장이 오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 위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괜찮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일봉으로 보면은 주요 저항으로 작용했던 곳이잖아요. 이동평균선 다 몰리니까. 근데 이거를 어쨌든 뚫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조만간 단기적으로 알트가 재미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업비트를 보시면 좀 덜 오른 애들 위주로 보시거나 아니면 가던 애들 중에서 이동평균선을 조금씩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K에서 10K면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고래들이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지갑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갑수 그리고 플러스 전체 비트코인 갖고 있는 양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래가 탈출하지 않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주봉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락이 굉장히 가팔랐지만 상승도 그만큼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저도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던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너무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무슨 얘기를 했죠? 시장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결국 어떻게 한다? 결국 돌아온다. 연어마냥 돌아옵니다. 그럴 거면 떠나지 마시고 천천히 매집을 하세요. 뭘 지키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그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원칙을 지키되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항상 그겁니다. 뭐냐? 이번 상승장에는 알트 다 파세요. 매도하세요. 욕심 X 이렇게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비트코인의 불장을 불장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과열 구간을 지났고 오버히팅 바닥 신호를 만들었으며 물론 불장을 향해 준비를 거의 끝마쳤다. 이제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그 M2가 선행을 한다. 글로벌 M2가 비트코인을 선행을 한다라는 그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그래프대로 가면 얘는 18만 달러 정도를 볼 수 있다. 제가 아까 16만 대랑 이제 뭐 비슷한 영역이죠. 2만 달러는 굉장히 큰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제가 항상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비트가 어쨌든 지금 94,000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의 시총 차이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얘가 2배가 오르고 해도 뭐 애플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저는 좀 고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을 뛰어넘는다가 아니고 그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에서 2등을 달성을 하면 그때는 이제 금에서도 자금이 올 것이고 증시에서도 자금이 올 거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피날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알트가 미친 듯이 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시즌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면 주식보다 더 빠질 거니까 다시 뭐 이런 자리에 있는다던가 그때가 뭐 저점이라던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M2가 이제 올타임 하이를 다시 찍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해서 M2가 많이 줄었는데 그게 다시 2022년에 있던 고점을 탈환을 했고요. 글로벌 마켓 캡은, 글로벌 통화량은 이미 올타임 하이를 찍은 지 제가 오래됐다 그랬죠? 그죠? 요때 올타임 하이를 이미 23년도에 넘었어요. 이거는 중국 애들의 영향이 컸고 지금도 중국 애들은 계속 돈을 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2024년에 쭉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 상으로 봤을 때 M2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끝나고 지금 요쯤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남았단 소리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꺾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제 희망회로 조금씩 돌려도 되는데 너무 과도한 희망회로만 안 돌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생 일단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M2대로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 기관들이 더 잘 알아요.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현물 ETF 지난주에 4.4조 원의 순유입이 들어왔다. 역대 두 번째. ETF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온 거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왔다. 언제? 지난주에. 자, 블랙록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요. 아크인베스트도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10만 돌파 자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전망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시즌 끝났다는 얘기가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제는 그런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구간이 문제였어요. 88,000, 92,000 어쨌든 여기를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 지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뚫어내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신고점 부근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때 올라갈 때 지금처럼 도미넌스가 떨어져 준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제 알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비트가 신고점을 찍고 이렇게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도미가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알트장이 조금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쉬었다가 도미가 비트가 어느 정도 랠리를 끝내고 기간 조정을 할 것 같을 때 혹은 조정이 좀 오고 횡보할 때쯤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알트를 모아주면 그때는 정말 찐 알트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한
그 사이클을 돌렸을 때 그때쯤 이더가 반응을 하면서 알트장이 시작이 되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더가 너무 저평가라 너무 많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효자 종목은 또 이더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시 환경 개선에 비트코인이 탄력을 받고 있고 이더는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더를 저평가하고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결국 이 저평가라는 건 나중에 되면 또 고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22년 말에 솔라나 9만 원이었나? 거기까지 떨어졌을 때 망했다 그랬는데 엄청 올랐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이더는 요즘 되게 안에 내부적인 상황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이더는 저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를 완전히 등한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저평가라고 했으니까 몰빵해도 되겠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 내 포트폴리오에서 무조건 이더로만 가져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아예 나는 배제하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은 한번 담아볼까? 요 정도 접근하면 딱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가 어쨌든 뭐 실시간 대응이라든지 디테일한 상황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있으면 굉장히 속도가 빠를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 멈춘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의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더 여기서 단기 횡보가 끝나면 또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사이클이 빠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물방 역시 보면 다 롱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올타겟해서 다시 또 잡아버리고요. 그래서 99,000을 가면 3차 타겟을 가고 그다음 10만원대를 가면은 이제 올 타겟을 가면 여기서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올탈 생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